예,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론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진실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예,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현장 연결을 해서 한채희 기자가 오늘 707 단장이 했던 발언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발언을 이어갔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 기자? 네, 이제 보통 이런 어떤 심판과 증인 진술이 끝나고 나면 예. 지금 이렇게 김현대 단장처럼 이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핵심 증인들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어떤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앞서 오전에 진행됐던 신문들의 내용을 좀 대체적으로 재확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지금 김현태 단장은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고 이제 오늘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 단장은 출발할 때, 그러니까 이 당일날 국회로 출발할 때 국회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고려 자체를 안 하고 있었고 또 현장에 갔을 때는 몸싸움에 또 본인 또한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좀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이제 이 부대가 이동을 했는데 이 헬기 안에 실탄이 있었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단 이제 그 목적이 훈련용이었던 거였고 네. 이제 이런 어떤 국회 봉쇄 작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연관성을 짓는 것은 좀 피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또 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따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는데 곽 전 사령관이 이제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에게 어찌됐건 이런 어떤 군 병력 투입 지시를 본인이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거나 아니면 계엄 사령관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으로 특정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사령관에게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런 어떤 곽 전 사령관이 지시를 받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헬기를 뭐 군 부대로 미리 이동을 시켜놔라라든지 이런 어떤 그래도 당일날에 이런 작전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사실 좀 지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그러니까 일단 707 특임단의 부대원들에게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를 아마 곽 전 사령관이 고려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작전들이 지연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조치들을 뭐 곽 전 사령관이 뭐 했던 것 같다. 그런 어떤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따가 이제 오후 2시에 증인으로 나오게 될 곽 전 사령관은 또 어떤 김용현 전 장관이 앞서 했던 그런 어떤 뭐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특전사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지시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곽 전 사령관이 좀 어떻게 진술을 이어나가게 될지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이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았다. 즉 위에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또 그랬지는 않을 것 같다. 즉 이런 어떤 체포 지시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대답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와 또 곽 전 사령관이 이따가 오후 2시에 증인 신문에 나서서 하게 될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6차 변론기일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오전 신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이제 증인이었고요. 예. 당시 상황에 투입이 돼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뭐 현실적으로 목도를 하고 잘 인지하고 있었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당시에 어떤 지시를 하달 받아서 국회에 투입이 됐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국회를 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어떤 사령관이나 아니면 장관이든 누구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봉쇄하라 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인지를 한다면 그러면 김현태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쭉 타고 올라가서 그 지시가 누구로부터 왔는 것인가, 온 것인가를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김현태 단장이 헌재에 출석해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체포 내지는 국회 본회의장을 막아서라라는 지시는 나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본인도 출동을 해서 이제 국회에 내려가 보니까 시민들과 굉장히 좀 혼잡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왜 그러면 그곳에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화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이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체포조 명단에 있는 국회의원의 그 방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대표단의 이제 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을 하고 체포조를 가동시키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김현태 단장이 현장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정문 쪽에서 봤을 때에는 불이 다 켜져 있는 상황이었고 측면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는데 그중에 임의적으로 한 곳을 그냥 깨고 들어갔다니까 거기가 누구 방이었는지 어느 사람이 사무실이었는지 집무실이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일부 인원만 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단순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현장에 투입된 김현태 단장은 뭐 국회의원의 정족수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그런 계엄 해제 의결권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 봤을 때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과 그날 밤 당시에 굉장히 많은 30차례에 걸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통화에서 어떠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령이 하달됐느냐가 굉장히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국회의원 150명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고 하지만 150명이라는 숫자는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150명이라는 그러한 명확한 워딩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혹시나 김현태 단장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그 윗선에서는 150명이라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김영두 재판관도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신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화상통화 내용에서 다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들은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현태 단장은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언론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본인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기억은 아마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당시에 화상통화를 통해서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그 예하부대 인원까지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이 사령관으로부터 명백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체포조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체포조 관련된 지시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두 재판관이 추가적인 질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정회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데 계속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는 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질의가 2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전에 진행했던 707
이 707이 이제 대테러 임무를 하고 그 707을 관할하는 것이 이제 특수전 사령부고, 즉 쉽게 말해서 오전에 했던 김현태 단장의 직속 상관 곽종근 사령관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특히 지금 많이 관심이 되는 것은 4차 때 김용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떤 발언을 신문에서 내놓느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미 이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뭐 국회와 같은 이런 공간에서도 이런 여러 증언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장 그제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고도 직접 또 한 번 더 증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또 언급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끌어내라고 했던 건 특전사 요원들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런 진술에 대해서도 곽 전 사령관은 명확히 했습니다. 끌어내라는 거는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예. 이러한 증언이 오늘 이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법정에서 더욱더 구체화가 될지,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을 하려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김현태 특임단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하자면 직속 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곽 전 사령관, 그렇죠.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김현태 특임단장, 이렇게 지금 국회 봉쇄, 그 계엄 당일날 군 투입을 해서 국회 봉쇄를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휘 체계의 순서대로 지금 오늘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선 증인들과는 다르게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어떠한 증언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는지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양 변호사께서는 오늘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좀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하나의 변수는 곽 전 사령관 역시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여인영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본인의 형사 사건이 이제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과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잘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하나의 변수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보여왔던 태도라든지 아니면 발언을 했던 발언 수위를 가지고 짐작을 해보면 예. 아마도 홍장원 차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죄책을 질 수 있으면은 뭐 변론으로 하고라도 본인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심지 있게 주관적으로 본인의 생각에 따른 이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발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족수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부터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들은 바 있다라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차례에 걸쳐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이 쟁점화가 되니까 다시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이었다. 본인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로 인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국회에 출석했을 때 추미애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까 예. 요원이 투입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타깃이 되던 상황이었지 요원은 그 안에서 타깃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명확하게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진술을 180도 헌재에서 바꾼다라는 것을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주의해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특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김 단장과 그리고 공수 특전 여단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다,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명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회 측이라든지 아니면 재판관들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질문을 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고요.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으로부터 체포조에 대한 지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라 내지는 국회를 막아서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신빙성 있게 확인이 된다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곽 전 사령관의 입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이 오늘 증인신문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의원, 요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사실 불과 이틀 전에 국회에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5차 때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반쪽사령관 그러니까 사령관급 인원들의 발언이 지금 이제 곽 전 사령관의 발언과 어쩌면 좀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의 발언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앞서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앞서 사실 출석했던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이런 비슷한 진술은 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의원 체포와 관련해서 비슷한 진술을 했을 수는 있어도 이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술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또 앞선 변론 기일에서는 이런 진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포 지시를 들었다.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그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지목이 되는 사람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 지난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할 때도 답변을 하기가 제한된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의 기억과 본인의 기억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또 예. 본인도 지금 뭐 명수도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상황에서 진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한 진술들이 또 본인의 형사재판의 진술로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국회에서 한 진술들 역시도 형사재판의 증거들로 다 쓰일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또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선 두 전 사령관들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사령관입니다. 내란 혐의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 상황과 그 혐의를 받는 수사 상황에서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 사실 조금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전 사령관도 본인이 검찰이나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헌재 재판정에서는 본인이 증언을 거부했던 이유가 만약에 상부로부터 지시를 본인이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더라도 위법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아니면 국회를 봉쇄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내가 예. 실제 그것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내란 혐의의 가담자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장에서도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나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에게 굉장히 좀 비수로 돌아올 수 있는 측면은 그러한 위법한 명령을 받고도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아래 김현태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하 부대의 부대원들이라든지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대가 이동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내란 혐의에 있어서 우두머리 또는 중요 임무 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담자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도 사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 거부권을 일부 행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과연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눈여겨볼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일단 내란죄 혐의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굉장히 좀 막바지에 늦게 기소가 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보이지만 예.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검찰이 신속하게 신병도 확보하고 그리고 기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지금 마치 내란 전담부 같이 이렇게 배당이 돼서 일부 사건들이 지금 준비 기일을 거친다라든지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관련자, 그러니까 가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드린 것처럼 반드시 내란죄는 우두머리라든지 중요 임무 종사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단순히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도 거기에 가담자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고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미수도 처벌을 하고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기에 어떠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아니면 뭐 사령관 아니면 장관과 그 이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예비 음모에 가담한 정황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내란죄 관련돼서는 이미 형사소송이 일부 인원에 대해서 진행 중이지만 기소되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군부대 조직상 사실상 위에서 상명하복, 위에서 지시하다를 내리면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 임무인 그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군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위법성이라든지 비상계엄의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몰랐던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담자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작이 돼서 일부 기소가 되지 않는 인원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인물들과 만약에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뭐 개인의 신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건 추측 정도이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그만큼 확고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도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다면 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라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조언을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이러한 본인의 기억을 진술을 하는 것이 증언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 좀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에 의존해서 기억을 진술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빼두고 법리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면 헌재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본인의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일부 기록이 충분히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자칫 잘못해서 본인이 굉장히 여기서 핵심적인 어떠한 역할을 했다. 비상계엄에 있어서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내가 아래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내가 출동을 시켰고 이러한 증언을 이러한 명령을 했고 라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게 되다 보면 그만큼 형사소송으로 옮겨갔을 때 본인에게 내란죄에 가담을 했다 내지는 중요임무 종사행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란죄의 혐의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늘어나게 된다면 본인으로서는 다퉈야 되고 이것을 반박해야 되는 절차가 길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언은 안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또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안이고 이미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동일한 그러한 진술을 이어간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를 해보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곽종 사령관은 정말 군 지휘 체계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바로 받는 이제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예하 부대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좀 언급을 해 주신 건데 그런데 그 곽종 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게 707 김연태 단장일 것일 거고 그런데 707 김연태 단장이 오늘 오전에 했던 발언은 일종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곽종 장관은 체포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미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럼 좀 대치되는 발언이 하루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전에 김연태 단장이 했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포탄 사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150명 끌어내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못 들었다. 단지 뭐 150명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데 정도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러한 지시들이 다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거는 공통된 논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실제로 이제 곽종근 사령관도 어떻게 보면은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이고 이 지휘를 실제로 옮기는 사람이 김연태 단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태 단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봉쇄 목적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봉쇄라는 게 의원 출입을 막아라, 통제를 해라라는 게 아니라 뭐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로서 예. 뭐 테러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제 논리를 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대해서 장악 확보하기 위한 거였지 이게 무력 진압의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증언을 오전 내내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증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본인이 김 단장 등에게 문을 깨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본인이 실제로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이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연태 단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그 누구에게부터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법정에서 나와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단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단장 위에 있던 사령관,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지시는 받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곽 전 사령관이 계속 국회나 이런 데 나와서 본인은 명확하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지금 온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연태 단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런 지시는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앞서 이제 있던 증인신문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에게 지금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정작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마 허점을 파고 들려고 보이게 될 거고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곽 전 단장이 국회 등에서 한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발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미 여러 수사 자료에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곽 전 사령관이 여태 내놨던 진술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변론 기일에서도 이 체포 지시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었거든요. 만약 오늘 곽 전 사령관이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만약에 강경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를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같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홍장원 전 차장이 비상계엄 전후로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 통신 내역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그 누군가와 연락을 한다라든지 소통을 해서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도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사실상 본인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을 해서 이러한 진술이 오염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요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의 그 개인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곽종건 전 사령관이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의 지금까지 진술을 해왔던 그대로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건 전 사령관이 진술이 오염된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요원이라든지 의원인 것을 당시에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 명령이 내려졌고 그것에 대한 수행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 측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재판관 측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과거에 검찰의 조사에 응했을 때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 김 단장이라든지 다른 관련자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다.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찰 진술 조서라든지 아니면 검찰에는 실제 곽 전 사령관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다, 잡아들여라,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이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특전사 간부가 곽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거나 지시를 받으면서 본인의 휴대전화에 이 메모를 작성한 그런 것들이 검찰에도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곽 전 사령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면 재판관이나 아니면 국회 쪽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왜 검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느냐, 왜 진술을 바꾸느냐라고 추궁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렇게 김현태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임무 지시라든지 명령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윤 대통령이 군 수뇌부들에게 비상조치를 언급을 하면서 소위 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라는 의혹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서 이 점검을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러한 지시를 실질적으로 내려서 파면이 되어야 마느냐는 또 연결되어 있는 쟁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까지 오늘 헌재 증인신문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7분 정도 남아 있고 혹시나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거나 한다면 저희가 현장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시에 진행이 되고 나서 3시 반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진 기자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박 수석의 경우에는 앞선 이제 군 관련자들과는 신문의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군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엄 당일에 군 병력이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그리고 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 이런 신문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면 박수석부터는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 즉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3시 반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마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선 곽 전 사령관의 신문 시간에 따라서 우선 이제 대통령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게 국회의 이런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이유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의 조항에 보면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마비가 돼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이제 어떤 비상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경제 분야를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수석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계엄을 선포했었을 그 당시에 과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의 이런 어떤 정책 수행이라든지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행정사법적 기능을 정말로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때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거를 대신 묻겠다 뭐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이제 계엄 목적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불러진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증언 그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측에서는 반대 쪽으로 아마 질문을 하겠죠. 그런 당시의 상황이 그런 어떤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을 견줄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비상인 상태로 멈춰 있는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께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춘섭 경제수석이 세 번째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증인들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좀 쟁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박춘섭 수석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증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야당의 이제 극심한 견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탄핵의 남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한 축으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관위의 그러한 뭐 선거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두 축으로 근거로 들어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수석 역시도 일단은 국회 예산 감액 관련된 쟁점을 주의적으로 물어보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안으로 발목을 잡고 탄핵을 남발함으로써 행정부의 그러한 이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그러한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비상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논리적인 귀결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론적인 이제 변론의 그런 전략이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를 것이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에 비상계엄 선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산안이 삭감이 돼서 행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뭐 마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비가 됐다. 아니면 뭐 누군가 줄탄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방통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것만으로 다른 여러 가지 뭐 국회와 협상을 한다라든지 뭐 야당과의 이제 뭐 만남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도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될 그러한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